네, 오늘 금융주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일제히 금융주들 좋은 가운데 무엇보다 지방은행 중에 제주은행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개별 이슈가 좀 있죠. 매각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수익률도 가장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제주은행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이유 두 분께서는 어디서 찾고 계시는지 의견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금리 인상 시기에 보험의 성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정적입니까? 타 종목에 비해서, 타 업종에 비해서 안정적인 뭐 대형은행 아닙니까? 사실 질문이 이제 제주은행에 국한된 거 아니고 저는 이제 은행주 전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에 대한 움직임은 좀 무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은행주들 그리고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은행주의 수혜를 볼 때 조금 더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좀 모습을 항상 보여지고 있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뚜렷한 뭐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없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장사를 좀 잘했다라는 부분이 뭐 약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사실 그런 뭐 은행주 중에서 두드러질 만한 상황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만약 은행주를 선택한다. 은행주를 선택하는 기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기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약간 해지 수단으로 은행주를 좀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배당주의 역할을 좀 보시는 그렇게 해서 은행주를 좀 장기로 좀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은행주 중에서 이렇게 중소형주를 좀 베팅하시는 분들은 은행주가 한 번 움직일 때 무거운 대형 은행주가 움직일 때 한 번에 좀 팍 튈 수 있는 중소형주로 약간 트레이딩 하시는 이런 관점으로 두 가지를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올해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은행주가 KB금융도 신한지주도 아닌 이 지방은행 가운데 제주은행이라는 것이 제주은행이 물론 이번에 성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 수익률도 좋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 매각설이 주가에 가장 큰 그 촉매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또 단독 뭐 나왔나요? 아니요. 그냥 네, 늘 언론-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언론인께 여쭤봤습니다. 안 나왔죠? 예, 네. 특별히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이 분위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비싸졌던 것도 눈길이 가죠. 그래서 매각 관련된 이슈로 대응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제주은행은 빼고 은행주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은행주는 이제 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 계속 올리는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예대 금리 마진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 쪽에서는 당연히 한 종목쯤은 편입해도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무조건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은행주가 좋은 실적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기엔 힘든 게, 첫 번째는 돈 많이 벌면 정부가 견제하죠. 이게 일단 압박이 계속 맞아요. 심해질 거고요. 특히 대출 총량 규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은 이런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고요. 벌써 두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예. 금리를 인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압박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으로 은행 쪽에 수익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잘못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쪽은 자영업자죠. 근데 그간 맞습니다. 자영업자 중심으로 아니면 개인 대출 쪽으로 나갔던 이 대출들이 부실화 가능성도 좀 더 있겠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 이에 따른 대출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또 6개월 연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뇌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출 건전성이 대출 금리가 빨리 올라오는 만큼 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는,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대손 충당을 더 해야 되는 부담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쪽은 염두를 하시면서 봐야 되는데, 수익이 먼저냐 부실이 또 들어오는 거냐란 이 두 가지 측면들을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금융주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규제죠. 네. 한국에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금융주다
금융주 투자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우린 좀 뭐랄까요 의문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지방은행이 좋고 요즘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금융주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금리 인상계 수혜주가 분명하다는데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볼까요? 염정팀장께서는 메리츠 화재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저희 상큼레몬 김민수 대표님 고려 신영정보 이게 얘기 안 하면 서운해 하시거든요. 이제 쑥스러워하는 거 아닐까요? 시청자분들이 서운해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메리츠 화재가 이 금리 인상 시기 가장 매력이 있습니까? 뭐 지금 이제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주, 저는 이제 중소형주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뭐 KB금융,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좀 최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사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제 증시가 조금은 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이제 은행주가 좀 움직이는데 최근 뭐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이제 상승을 계속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배당의 성격으로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오케이. 근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수익률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크게 이제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인데요.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예정되어 있는 예고된 바 있는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사실 수익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사실 장사를 엄청 잘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작년 대비해서 뭐 작년에도 2020년에도 좋았어요. 만약에 금리가 이렇게 낮을수록 보험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면에서 작년도 좋았고 올해도 그에 버금가는 그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손해율 자체는 낮아지고 보험료는 올리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그에 맞게 또 그에 대한 또 수익을 또 한마디로 고객의 보험료를 가지고 거기서 또 운용을 해서 재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가지고 운용 수익에 대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해보험사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이제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어떤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메리츠 화재 이제 안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어디에 투자하길래 수익이 좋은 거예요? 보통 이제 보험사들은 그 자산을 가지고 고객들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대부분 이제 채권 운용 쪽으로 안정자산 쪽으로 대부분 가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되면 그에 대해서 마진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야 채권 수익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갭을 먹잖아요. 그 갭을 먹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해도 수익은 나요. 보험사들은 어떻게 해도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면은 뭐 고유 자산이든 아니면 고객 자산이든 상관없이 다 운용 수익이 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메리츠 화재가 지금 역사적 고점에 와 있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PER이 지금 거의 10배 가까운 수준이어서 비싸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해보는 거죠. 괜찮다. 네. 사실 수익이 좋으면 네. 그 밸류에이션은 재평가되기 마련이니까요. 자, 메리츠 화재에 대한 투자 매력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고려 신영정보 어떤 투자 매력이 있습니까? 네, 전 직장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근데 뭐 맞아요. 한번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죠, 전에. 네? 메리츠 지주였나요? 금융지인데 예. 뭐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근데 뭐 그냥 채권은 트레이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많이 감소시키는 편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말씀하셨듯이 네. 잘 해가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은행 관련된 쪽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약간 그러니까 증권사를 갖고 있는 금융지주 쪽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다 어중간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안간 종목 쪽에서 뭘 볼까 하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려 신영정보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를 쫓아가지 못해서 약간 한계가 오는 이제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채권 추심이 더 강화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혜인 업체 하게 되면 별로 듣기는 어감이 안 좋죠. 네. 추심 업체 뭐 이런 느낌들. 예, 네. 사실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간 실적 보시게 되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의 단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죠. 그렇죠? 소위 네. 부채를 갚기 어려우면 이런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겠습니까? 좀 씁쓸하지만 예. 다크한 종목이지만 근데 그래도 거기서 저희는 냉철하게 그래도 네. 기업의 실적과 그렇습니다. 관련된 부분과 이런 회사가 호황으로 가게 되면 안 되는데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 차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개연성과 금리 인상의 수혜일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자, 고려 신용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서는 금융주가 금리 인상 시기에 매력이 있다. 그중에서도 메리츠와즈와 고려 신용 정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로봇주들이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로 계속 좋습니다. 게임과 NFT, 메타버스에 이어서 이제 로봇 관련 주식인가요? 일주일째 급등하고 있는 이 주식이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지 로봇 관련 주식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염정팀장께서는 네. 단기적으로 과열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추세는 있다.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과열이지만 랠리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좀 빠질 때 사도 괜찮은 그런 테마입니까? 근데 너무 좀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좀 로봇 종목들, 로봇 관련된 종목들, 로봇이라는 글자만 붙는 이 종목들 무조건적으로 사시는 것은 지금은 좀 위험한 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 사업 자체는 사실 우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삼성에서도 로봇 사업 자체를 먼저 본격화하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늦었다. 사실 다른 타 기업에 비해 다른 대기업에 비해 좀 늦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2017년부터 해서 로보틱스 뭐 로봇스타들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로봇 관련된 쪽은 LG 쪽이 좀 더 강하게 뭐 가전 쪽에서나 가져가고 있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로봇 전문 업체인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다른 영역으로 뭐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뭐 그런 우리가 생활형 로봇이 아닌 사실 이제 모빌리티로 넘어가는 그런 로봇 쪽의 산업을 지금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그에 비해서 지금은 좀 늦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그에 대해서 사실 삼성까지 로봇 관련된 사업을 좀 본격화하면서 테마 자체가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테마는 없었던 테마가 아니고요. 뭐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된 한 번씩 움직이긴 했지만 지금은 갈 테마가 없습니다. 갈 테마가 없고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로 넘어갔다가 테마 자체를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로봇이 등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맞아요. 앞에 말씀드린 테마들이 다 추세적으로 맞지만 지금 로봇도 마찬가지로 좀 단기적인 사실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재차 접근은 조금 더 관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재밌게 하실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되죠. 아직도 좀 살아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종목별로 사실 좀 뜯어보면 사실 그렇게 우리가 좀 종목별 좀 대응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직은 그렇게 두드러질 만한 종목이 대장주다라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실 분들은 해도 된다라는 것은 뭐랄까요? 단기 테마라고 네. 그러니까 정말 테마성 매매로 보시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가격을 가지고 뭐 쭉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좀 높은 가격이죠. 예, 높은 가격이고 좀 장기적 추세로 보실 거면은 장기적 추세로 가져가실 거다라는 분은 지금 들어가시긴 좀 부담스럽고요.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직도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하지만 장중 변동성이 너무 커요. 해당 종목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믹스하셔가지고 그래요. 트레이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큼레몬 민수 대표님이 하실 말씀을 염정팀장께서 앞에서 이제 결론으로 해주시고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뜯어보면 네. 성적이 제대로 로봇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회사가 사실 지금 로봇 청소기 정도 수준 아닙니까 지금은? 네, 결론적으로 제 대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지금 CES 2022가 내년 1월 5일 날부터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 거기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쪽이나 네. 또 이번에 카메라 AR, VR 관련된 쪽 그리고 또 맞습니다. 예. 어제 또 눈여겨보던 회사가 삼성의 홀로그램 관련된 회사인데 예. QSI라고 있죠. 상장사입니까? 네. 이쪽에 QSI? 예, 그런 다이오드 홀로그램 혹시 이쪽은 아빠 또 질문하실 거예요? 혼자 하려고요. 네, 혼자 하려고요. 아니 예. 홀로그램 뭐 네, 계속 홀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홀로그램 알아요. 예. 아시죠? 예. 근데 지금 삼성 홈페이지에 나오는 영상을 보게 되면은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저희가 홀로그램 하면은 되게 희미한 쪽의 형체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이 해상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알고 있는 홀로그램 하면은 예전에 SF 영화에서 나와서 뭘 딱 열면은 거기서 주잉하고 올라오는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LCD를 이용합니다. 이거는 그 해상도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보고 있으면는 앞에서 튀어나오게 되겠죠. 3D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과거보다 해상도를 많이 높인 홀로그램 관련된 쪽이 이번에 CS2022에서 나올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쪽의 연관성들이 상당히 높은 게 이번에 종목들의 움직임의 특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항상 CS2022 때 나오는 기존의 그 패턴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이후에는 또 모멘텀이 꺾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예. 로봇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이 비서 로봇 나온다고 하는데 비서 로봇이 사람처럼 나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할 이런 로봇은 아니겠죠. 근데 이런 동향들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 쪽의 사업부 격상이나 같이 맞아들면서 나오는 부분이지 일단 타이밍적으로 노리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앞서 말씀하셨던 로봇 청소기 얼마나 팔아야 수익이 날까요? 수익 잘 안 납니다. 네, 이런 쪽이라든가 뭐 완구용 로봇 관련된 종목도 한 절반은 되죠. 네, 이런 거 팔아서 수익 날 수 있겠느냐 아직 대답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차라리 보게 되면 산업용 관련된 로봇 쪽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계속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포인트는 산업용 로봇이 맞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기기의 자동화에 따른 어떤 기업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네. 로봇 산업 자체에 특히 주식시장에 상장된 로봇 기업들 가운데에서 당장 어떤 수익이 나서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 시장 종사하시는 정말 유능하신 많은 분들 저희가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도 계속 기대하고 있고 한국 시장을 또 이끌 그런 산업이라는 것에는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은 숫자로 보여주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 좀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번 CES도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도 지금 정말 그 투자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많이들 가시고 오래 가시고 매경은 안 가나요? 같이. 저희는 같이 갈까요? 갑니다. 예, 저희 갑니다. 예, 가세요? 저희도 갑니다. 예, 가는데 예, 왜요 또 아니, 뭐, 출장 가신다고요? 아니, 몇 자리 그냥 방송하겠습니다. 예. 지키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못 네. 보내드립니다. 근데 CES 이슈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이슈가 더해져서 기존의 그런 짧게 가는 테마가 아니라 우리는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는 이슈는 꽤 시장에서 좋아하는 재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들어가서 수익이 나기 쉬운 구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담아야 할 로봇주는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두 분의 의견을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로보티즈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삼익 THK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로보티즈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로봇 관련주 아직 정확하게 뭐 이렇다 할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실적을 좀 다 들여다봤는데 예.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뭐 유진 로봇, 로보티스, 휴림 로봇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금 적자 상태거든요. 사실 장사 돈을 지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뭐 가정용 로봇은 사실 한계가 좀 있고요. 또 다 말씀해 주셨는데 서비스 로봇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로봇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로봇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현실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전반적으로 다 적자 상태인 구조이기 때문에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올해 3분기 정도부터 다시 이제 좀 흑자 전환으로 좀 돌아섰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점수를 좀 주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지금은 이 로봇 회사들의 시총은 대부분 뭐 1,000억, 2,000억 정도 되는 사실 중소형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디에 사실 인수 합병되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단독으로 사실 진행하기에는 로봇 사업 자체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관망을 해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M&A 같은 경우가 있다거나 사실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또 경쟁사들이 너무 많아요. 로봇 기업들은 사실 중소형 경쟁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찾기는 좀 투자 포인트 찾기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저는 그냥 실적 부분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종목을 선택해 본 거고요. 로보티즈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로보티즈는 또 보니까 또 LG전자가 지분을 약 한 8% 정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또 연결이 되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특히 또 삼성전자에서도 어떤 로봇 회사를 인수하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삼익 THK는 어떤 투자 의견일까요? 좀 짧게 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일단 로봇 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부품 관련된 쪽인데 이 회사가 잘하는 게 메카트로 시스템이라는 쪽입니다. 메카트로 시스템 쪽에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모터 그리고 감속기, 가속기, 일명 감속기 쪽인데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관절이죠. 그런 쪽인데 관절. 네, 그 로봇이 관절 안 좋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서브 모터와 이 감속기 관련된 쪽에서 원래 감속기의 가장 강자는 SPG였는데 많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모터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014년도에 삼성전자와 어떤 상생 협력 신사업을 체결했는데 그때 6촉이라고 합니다. 6번 꺾기네요. BV도 아니고. 아, 예. 네네. 네. 6번 꺾이는 다관절 로봇 관련해서 납품을 한 경험이 있고 거기다가 국산화 쪽으로 삼성전자랑 같이 했다라는 쪽에서 연관이 좀 있죠. 그러니까 혹시나 뭐 시장에서는 M&A 쪽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핵심 부품들 납품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가장 가까운 로봇 관련된 쪽에 부품주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삼익 THK 그런 기대감 반영해서인지 최근에 주가의 상승폭도 좀 컸네요. 10,000원에서 지금 12,95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로봇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주제는 저희 넷게임즈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넥슨GT와의 합병 소식이 있어서 중소형주 게임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함께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세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넷게임즈와 넥슨GT의 합병,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염성 팀장님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내용 심플합니다. 뭐 넥슨이 자회사인 넷게임즈와 넥슨GT를 이제 합병을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으로 사실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사실 뭐 내용 자체가 좀 심플하고 뭐 최근에 이제 게임주 자체가 전반적으로 뭐 규제 이슈라든지 그 P2E 쪽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큰 폭의 급락이 있은 후에 다시 좀 반등하는 시점에서 뭐 이런 합병 소식이 일단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넷게임즈가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이슈로 저희가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님? 넥슨GT도 24%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윗거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넥슨 관련주들을 찾아볼 때 좀 그 개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넥슨의 동향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보다는 끝나고 합병 절차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변화가 나오는 거를 노리시되 지금은 솔직히 이제 기대감 반영되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근데 특히 넥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던파 모르시니까 예 혼자 하겠습니다. 던전 파이터. 오, 알죠. 네, 오, 던파라고 하는데 예. 이쪽에서 변화가 나오다가 최근에 그건 이제 약간 좀 연세가 그나마 좀 이제 들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카트라이더가 뜨고 있죠. 이쪽에서 보다 보니까 어린 애들도 좋아하는 이런 캐릭터와 함께 같이 나오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변화와 함께 요즘에 기대작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젝트 D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이제 FPS 총싸움하는 쪽인데 이쪽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착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배틀그라운드와 이제 비슷한 IP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죠. 원래 서든 어택이나 이쪽에 대해서 계속 카운터 스트라이크요. 이쪽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또 줄기가 나가게 되면
넥슨 쪽에 또 다른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말고 합병 이후에 이 또 게임이 인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미 기대감은 좀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맞서 한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